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과제 어사이먼트 넘버 5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관련된 과제죠. 15장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 과제이고, 온라인 강의로 12주차까지 수업을 듣고 12주차, 11주, 12주 이 수업을 듣고 이 과제를 푸시면 돼요. 뭐 매번 과제 풀이 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할 의무는 없는 과제이지만 이제 풀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집에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풀어본 답과 맞춰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 문제씩 볼게요. 아마 이번 과제는 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도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네, 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잠깐만요. 엑셀을 켜서. 네,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네, 1번 문제. 레바이 리멀 어소시에이츠와 찬드라 리미릿은 모두 주당 45달러의 IPO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하나는 9달러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4.75달러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저평가이고 어떤 주식이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죠? 뭐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느 주식이 저평가인지 어느 주식이 어느 IPO가 고평가고 어느 IPO가 이제 저평가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저평가인지 어떻게 고평가인지 잘 알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가 저평가고 뭐가 고평가인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저평가가 더 세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한 주식 하나는 둘 다 같은 가격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평가의 정도, 언더 프라이싱의 정도가 9달러고 하나는 오버 프라이싱의 정도가 4.75잖아요. 그럼 언더 프라이싱이 더 세죠. 얘는 9, 얘는 4.75란 말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둘 다 하나씩 살 수 있다면 9달러 저평가된 거는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9달러 오를 것이고 저평가니까 이제 제자리 찾아서 가면 올라가는 거죠. 4.75달러 고평가된 거 얘는 오버프라이스드 된 거예요. 얘는 내가 주식을 한 주 사면 주식 사고 나서 좀 있다가 4.75달러 떨어질 거예요. 고평가니까 자기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9달러 올라가고 하나는 4.75달러 떨어지면 결국 나는 돈 버는 거잖아요. 하나는 9달러 이득, 하나는 4.75 손해. 합치면 4.25달러 이득 보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게 저평가이고 어느 게 고평가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저평가 고평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충 내가 마구잡이로 주식을 하나씩 다 사면 시장이 평균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IPO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는 내가 주식을 다 한 주씩 사면은 결국엔 이득이겠지라는 생각에 각 두 개의 주식 발행에 대해서 1000주씩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구입을 하려고 해보니까 고평가된 주식, 즉 4.75달러 고평가된 주식은 1000주를 모두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저평가된 주식은 초과 청약이 발생해요. 왜냐면 고평가된 주식은 일부 투자자들, 일부 좀 지식이 빠삭한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을 피해간다 그랬죠. 자기 알고 있으니까 뭐가 고평가 주식을 사면 손실이잖아요. 그 손실을 피해간 이제 손실 안 보기 위해서 그런 주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수의 주식을 다 취득하는데 저평가된 주식은 그 사람들이 골라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주식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같이 주식 사니까 결국 초과 청약이 발생해요. 수요가 많아져서 그 정해진 수의 주식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주식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1000주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절반인 500주밖에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봤죠. 내가 만약에 둘 다 1000주씩을 살 수 있었다면 그럼 하나는 9달러 이득이니까 9000달러 이득, 하나는 4.75 손해니까 4750 손실. 그럼 합치면 9000달러 돈 벌고 4750 잃으면 4250을 내가 벌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저평가된 주식에서는 초과 청약 때문에 내가 500주밖에 못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발생해요. 자, 이 경우에 투자자의 실제 이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9달러 언더 프라이싱 된 거는 500주밖에 못 샀고 4.75달러 오버 프라이싱 된 거는 1000주를 다 샀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얻게 된 이득이 9달러 곱하기 9 곱하기 500달러니까 4500달러 이득을 봤어요. 4.75달러 손실을 봤는데 1000주를 다 샀으니까 곱하면 4750 손실이죠. 그러면 합치면 저는 마이너스, 그러면 250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득 본 것보다 손실이 더 크죠. 둘 차이는 250이고,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실제 이익은 250 손실. 그래서 이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위너스 컬스, 승자의 저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자가 됐는데 이겨서 딱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긴 거는 다 안 좋은 패였다는 거죠. 이긴 거는 항상 고평가된 거. 내가 졌다고 생각한 거는 좋은 주식. 이긴 주식은 나쁜 주식.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 나의 총 이익의 합이 손실을 보게 되는, 네, 이런 원리가 바로 승자의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자의 저주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의 손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250 손실 봤죠. 이런 식으로 손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럼 이런 사람들,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나버린다 그랬죠. 뭐 한두 번이야 그냥 속는 셈 치고 투자한다 쳐도 5번, 6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이 시장에 투자하고 싶겠어? 이제 떠나고 싶겠죠. 마치 투자할 때는 이득 볼 것 같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언더프라이싱이 평균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막상 투자해보면 언더프라이싱 된 거는 내가 몇 주 못 받고 오버프라이싱 된 것만 골라서 내가 다 주식을 받게 되니까 항상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IPO 시장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투자은행들은 이 사람들도 중요한 고객인데 이 사람들한테 꾸준히 계속 주식을 팔 수 있어야지 투자은행의 그 주 업무, 주식을 이제 그 발행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아와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업무를 매끄럽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가 버리면 이제 주식 팔 데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은행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250달러 손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게 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도 이득을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강하게 하려는 동기가 투자은행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이거 문제 다 풀었어요. 문제 다 풀었는데 투자은행 지금 이런 식으로 언더프라이싱이 이제 조성되어 있으면 하나는 9달러, 하나는 4.75 오버 이러면은 지금 이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는 손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손실 보면 시장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은 9달러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한 10달러로 하는 거죠. 언더프라이싱을 9달러로 하지 않고 10달러로 했으면 10달러 언더프라이싱에 500주 샀으면은 이익이 5000달러였겠죠. 아마도 10 곱하기 500이니까 그럼 500 이익 벌고 4700 손실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50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세게 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익을 계속 보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남아요. 그래야 투자은행들은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쉽게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자의 저주가 IPO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은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강하게 하려는 동기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2번 문제, The Hood Nanny Corporation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5,1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반 공모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공모가는 주당 26달러, 인수기관이 공모가의 그 8%를 스프레드로 요구한다면 발행해야 되는 주식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조달 금액,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은 5,100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는 26달러, 스프레드는 26달러의 8%라는 거죠. 공모가의 8%라 그랬으니까 0.08을 곱해봤더니 2.08달러를 스프레드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기관이 발행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은 이만큼을 뺀 가격이겠죠. 주식을 실제로 그 발행 기업이 인수기관에게 넘기는 가격, 그 가격은 공모가에서 2.08을 뺀 23.92달러에 넘기는 거예요. 이 회사는 훗내리 콜포레이션은 23.92달러의 주식을 그 인수기관한테 넘겨요. 그럼 그 투자은행, 인수기관은 그 주식을 받아서 23.92에 사온 주식을 26에 파는 거죠. 일반 고객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차익인 2.08을 남겨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23.92죠. 주식 한 주 팔 때마다 인수기관으로부터 23.92를 받아요. 따라서 필요한 주식 발행해야 되는 주식 수는 내가 필요한 돈이 5,100만이라 그랬는데 한 주 팔 때마다 23.92를 버니까 그만큼 나눠주면 필요한 주식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213만 2107주의 주식이 필요하겠네요. 자, 3번 문제, 앞에 문제에서 2번 문제 말하는 거죠. 2번 문제에서 SEC가 등록 비용과 관련된 행정 비용으로 168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대요. 그러면 발행해야 되는 주식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168만 달러가 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원래 필요한 돈은 5,1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돈 이만큼을 더 조달해야 돼요. 그럼 그만큼 더 조달하면 되죠. 원래 필요한 돈은 5,100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168만 달러를 더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달 금액은 이만큼 조달해야 되는 거죠. 5,268만 달러를 결국은 다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조달해서 168만 돈 행정비용으로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5,100만 만큼만 돈이 남겠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이제 투자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필요한 주식의 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220만 2,341개의 주식을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얘로 나눠주면 돼요. 매입 가격으로.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4번 The Verbatim Corporation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PO를 했다. 총액 인수 계약에 의하면 기업은 발행한 주식 650만 주에 대해서 주당 20.15달러를 인수기관으로부터 받았다. IPO 공모가는 주당 22달러이고 거래 개시 몇 분 만에 주가는 28.51달러로 상승. 자, 그럼 이거 언더프라이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주가 이렇게 팍 뛰는 현상, 이거를 IPO 언더프라이싱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원래 기업은, 이 회사는 28.51에 주식을 팔았어도 다 팔렸을 거예요. 왜냐면 몇 분 지나서 거래 개시 몇 분 만에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28.51에도 지금 사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쫄아서 이제 뭔가 이유에 의해서 28.51이 아닌 22달러에 주식을 팔았던 거죠. 자, 이후 유지되었다. 기타 직접 비용으로는 175만 달러 들었고, 그 다음에 간접 비용으로는 17만 5천을 소모했다. 총 발행 비용은 조달 금액의 몇 %인가 그랬습니다. 자, 4번. 그러면 조달 금액은 얼마를 조달했나 보죠. 일단 650만 주를 발행해서 20.15달러만큼 인수기관으로부터 받았죠. 그만큼이 내가 그 주식 찍어서 받은 돈이죠. 650만 주 곱하기 20.15달러만큼을 인수기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650만 곱하기 20.15달러만큼을 인수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다. 이만큼이 주식을 발행해서 받은 돈인데 그 중에 나간 돈이 있어요. 나간 돈은 빼야 돼요. 뭐가 나갔느냐? 기타 직접 비용으로 175만이 나갔고, 그 다음에 간접 비용으로 17만 5천이 나갔어요.
그 외에는 나간 돈 없어요. 그 외에 뭐 언더프라이싱이라든지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후의 돈인 거지. 20.15 받고 난 이후의 돈인 거지. 지금까지는 나간 돈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나간 돈은 이 돈 벌었고 나간 돈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나간 거 두 개를 빼줍시다. 돈 썼으니까 175만을 썼고 그 다음에 간접 비용으로 17만 5천을 썼어요. 그럼 이만큼이 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벌어들인 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순 조달 금액은 그래서 얼마인가요? 1억 2,905만이 되겠네요. 1억 2,905만. 여러분 굳이 그냥 쉼표 안 찍어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자, 직접 비용. 직접 비용은 일단 스프레드가 제일 중요한 직접 비용이죠. 스프레드 얼마인지 볼까요? 자, 20.15달러의 인수기간에 주식을 넘겼는데 인수기간은 주식을 팔 때 22달러에 팔았으니까 20.15에 사서 22에 파는 거예요. 결국 얘네는 1.85에 스프레드를 남겨 먹으면서 주식을 파는 거죠. 한 주당 1.85달러. 그 1.85달러는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주식 공모를 인수기관한테 안 맡기고 자기네가 직접 했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만큼 더 벌 수 있었던 돈이죠. 더 벌 수 있었는데 더 벌지 않고 인수기관한테 넘겨준 돈이라는 거예요. 1.85달러는 인수기관한테 일을 안 맡겼으면 자기들이 1.85 곱하기 이만큼 650만 주만큼 돈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그만큼 더 챙기지 않고 그 돈은 그냥 인수기관한테 넘겼다. 그래서 1.85달러 곱하기 650만 달러를 하면 1202만 5천 달러가 되겠네요. 스프레드로 1202만 5천 달러가 나갔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 직접 비용이 175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175만. 그러면은 총 직접 비용은 얘네 둘 더하면 되겠죠? 총 직접 비용은 1377만 5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접 비용 볼까요? 간접 비용 중에 중요한 것은 언더 프라이싱이 있죠. 자, 언더 프라이싱 얼마나 발생했냐면 22에 주식을 팔았는데 몇 분 만에 28.51로 올랐어요. 6.51달러가 주가가 오른 거죠. 그만큼 공모가를 높여서 불렀어도 28.51로 공모가를 했어도 주식은 다 팔렸을 텐데 근데 뭔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모가를 22달러만 불렀고 따라서 6.51달러 그 차액인 6.5달러는 언더 프라이싱이었던 거예요. 그만큼의 돈은 기업이 더 벌 수 있었지만 그냥 책상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 책상 위에 있는 돈은 이 주식을 22달러에 사간 투자자들이 6.51달러 번 거죠. 주식 사서 주가 올랐으니까요. 6.51달러 주가가 올랐고 그게 한 주당 6이니까 650만 주로 곱하면은 언더 프라이싱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4,231만 5천 달러예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 간접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간접 비용이 17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요. 문제 간접 비용으로 17만 5천을 썼다. 총 간접 비용은 역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비용은 지금 딱히 없죠. 우리 할 거 다 했네요. 자, 그럼 총 비용은 총 직접 비용에서 총 간접 비용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발행 비용이 나와요. 네, 총 발행 비용이라고 쓸까요? 자, 5,600만 달러 정도가 됐네요. 와, 조달 금액이 1억 2천인데 1억 3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한 5,600만 정도가 발행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몇 퍼센트인지 그랬네요. 발행 비용은 조달 금액의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 볼까요? 이 돈은 이 조달한 금액에 대비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 보니까 43. 거의 한 6% 정도 되네요. 43.60%. 간접 비용 볼까요? 간접 비용은 얘를 조달 금액으로 나눠보니까 간접 비용은 32.93% 정도 되네요. 직접 비용도 뭐 똑같이 구해보면은 직접 비용 나누기 조달 금액 해보면 직접 비용은 10.67%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답은 이거예요. 43.60%가 이제 발생했네요.
네, 뭐 간단하죠. 그러면 어사이먼트 넘버 5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